망고쌤만의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그 방송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참고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79조 정부 예산이었는데 2023년은 새 정부 들어오면서 639조로 다운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보면 계속 5년 동안 계속 가파르게 올랐는데 오히려 이번 정부에서는 예산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죠. 보통 이제 그 예산을 이렇게 많이 풀면 정부 지출이 커지잖아요. 정부 지출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는 거죠.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가 오고 집값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정부 예산이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지난 5년 동안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당연히 인플레가 오고 집값을 자극하기에도 충분했죠. 예,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집값을 자극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했는데 문제는 이게 불똥이 좀 다른 곳으로 튀었다는 거죠. 자, GTX-B 노선은 조기 착공이 빨간불이 됐다라는데 GTX-B라면 여러분 인천에서 그 남양주 가는 노선이죠. 남양주 가는 노선인데 거기에 재정 구간이라 그래갖고 정부가 돈을 대고 입찰을 해서 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가 유찰이 됐다는 겁니다. 유찰. 그 정부에서 하는 거는 2명 이상 입찰을 해갖고 경쟁 입찰이 돼야지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4곳 중에 3곳이 유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유찰이 됐을까? 정부에서 정해놓은 예산은 빤한데 옛날에 정해놨을 거 아니야?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공사비가 증가해서 돈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건설 원가 상승 때문에 입찰하는 곳이 적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B는 그래서 유찰이 되면서 지연이 되게 생겼죠. 지연이 되게 생겼는데 이번에 보면은 GTX A하고 C는 예산 확대로 조기 개통 청취도가 왔대. 이게 또 무슨 소리냐면 GTX B는 이렇게 됐으니까 GTX B 예산은 깎고 조기 개통을 하기로 한 GTX A나 또 C는 예산을 오히려 올렸다는 거야. 그래서 조기 개통을 위해서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거죠. 드라이브를 건다. 아무래도 2024년 선거 전에는 개통을 하거나 개통 직전에 가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B는 울상 예산을 줄이면서 B는 울상 A하고 C는 뭐라 그래야 되나? A하고 B는 웃음꽃이 핀다. 물론 이거는 대봐야 합니다. 뭐 GTX가 뭐 철도나 길이 제 날짜에 제대로 뚫리는 거 봤습니까? 뚫리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종부세 이야기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8월을 넘어가고 9월로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보면은 그 1주택자 종부세 11억에서 14억으로 그 올려주는 그죠? 공제해주는 금액을 올려주는. 그래서 종부세가 확 줄어드는데 잘못하면 법 통과 안 돼가지고 우리 종부세 더 내게 되는 거 아니냐 옛날 법대로 많이 내는 법대로 해서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또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쓰레기집 경쟁률 140대 1 청년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청년 임대주택을 모집을 할 때 경쟁률이 140대 1이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쓰레기집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청소를 1년 반째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왜 청소를 안 하냐 했더니 SH공사에서 해주는 건데 SH공사에서 청소를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엄청 열받는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 SH가 짓는 청년 임대주택은 SH가 비용을 대서 청소를 해주는 곳이 있고 거주민들이 비용을 내서 청소를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거주민들이 비용을 내서 청소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거주민들이 그 비용을 내 가지고 청소를 안 하고 있다. 또 더 가보니까 140대 1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입주한 사람이 5가구도 안 되더라.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청년 임대주택이 좋긴 한데 그 저소득 청년들에게 좋긴 한데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들끓으니까 SH가 얼른 가가지고 청소를 한번 했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그 모두의 책임이면서 동시에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 공공의 힘이 커진 5년 동안 예산은 계속 늘었고 예산이 계속 커지면 늘어난 예산은 집값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지만 수요 억제로 일관하다 보니까 집값이 2021년에 마지막에 폭등을 한 거죠. 폭등을 했고 2022년이 되면서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까지 갈지 여러분 지켜보면서 공부하는 재미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연끌족들은 어떻게 그 금리 인상을 헤쳐나갈 건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요일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